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님과 주도주 발굴가 허인원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우리 시장,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먼저 허인원 고수님, 지금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8월 미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급락했었는데 그 미증시는 대부분 좀 만회를 했습니다. 다우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국내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코스피 기준 2,750선을 회복한다면 본격적인 좀 반등 랠리로 미증시를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주도할 수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신고가 주도주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김호영 고수님도 투자 대안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5일 날 페닉셀 이후에 지수는 급반등을 보였는데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피벗 의지를 보였을 때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러한 랠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수와 별개로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 장세는 다르게 표현할 때 테마 장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실체가 있는 명분이 확실한 테마주들을 활발하게 공략을 하면서 단기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이 회복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 주신다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에 활용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유망한 투자처 두 고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허인남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김호영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슈퍼사이클 마지막 시리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슈퍼사이클은 어떤 섹터로 좀 준비하셨나요?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소개해드렸었던 슈퍼사이클에 이제 도래했다 평가된 섹터들을 다양하게 반도체 그리고 전력설비, 조선업까지 다시 살펴보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 다음 슈퍼사이클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섹터는 꼭사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많은 반도체 주 중에서 고수님이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네. 많이 조정을 받은 시점이잖아요.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식상할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AI 반도체들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AI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관련된 개별주들,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하신 세부적인 종목들은 제 커뮤니티로 오시면 제가 또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소개를 해드리면 AI 선도 기업으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인데 삼성전자랑 제일 많이 비교되죠.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7월까지도 시장 대장주로 급등을 좀 보였는데 AI 거품론이 나왔고 네. 경기도나 우려까지 또 나왔고 그러면서 급락을 보였는데 사실 하이닉스만 빠진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하락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7월 11일 고점 대비해서 무려 한 달 만에 40%가 빠졌는데 아무리 이게 거품론이다, 우려가 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40%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 네. 그래서 이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장주 SK하이닉스를 준비해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효율적인 재고 관리입니다. 오,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은 이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10주에서 12주 정도 수준까지 늘어났을 때, 증가를 할 때, 이럴 때 바로 도래를 했는데요. 지금은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HBM이나 ESSD 등 고객 요구에 따라서 제품 종류가 다양해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춤형 생산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달리 설비 투자 증가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일은 가능성이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3분기 현재 재고 상황이 5주에서 6주, 그러니까 과거 고점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이슈, 다품종 소량 맞춤 생산 본격화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품종 소량 맞춤형 생산이라고 하면 작은 품종을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건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네. 거니까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앞서서 말씀해드린 이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M7이라고 그러죠. 매그니피센트 7, 네. 애플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들인데 하이닉스의 HBM 맞춤형 제작을 이 7개 기업, 테슬라까지 포함된 이 7개 기업이 모두 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나온 기사로 앞서 언급드린 다품종 소량 맞춤형 생산의 이 제작의 본격화, 엔비디아 외에도 이제 해외 글로벌 고객사들을 좀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HBM은 인공지능 칩의 필수적인 반도체로 이제 과거의 메모리가 범용 제품, 커뮤니티의 성격을 띄었다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 이제 맞춤형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업계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이슈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커스텀이 된 HBM, 최초로 5세대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세계 최초로 5세대 HBM을 양산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뭐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 HBM이라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네. 이 시간대를 결코 다른 업체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다음 무기로 생각하고 있는 블랙웰, 원래 이 블랙웰의 출시 시점이 8월 달이었는데 이 출시 시점이 약간 미뤄졌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주가는 조정을 미리 받았죠. 그런데 블랙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블랙웰은 다음 분기에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4분기 대량 양산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 분기에 블랙웰이라는 신무기가 바로 이런 SK 하이닉스라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이미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할 만한 구간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7월 11일 고점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만에 40%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인식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분할로 조금씩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네. 분할로 조금씩 4분기 그리고 그 이후 내년까지 노리시면서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슈퍼사이클 섹터 알아볼 텐데 전력 설비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종목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SK 하이닉스를 설명드렸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네. 이번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SK 데이네요. 사실 이렇게 짠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발전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은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리적, 공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시장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데요. 문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바로 간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 생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대량 생산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넘치는 시간에는 좀 생산량을 좀 저장을 해놓고 수요가 발생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시스템을 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ESS는 같이 한데 묶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SK 이터닉스는 바로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전력주는 이미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여서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이 올랐다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조정 구간에서도 많이 조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의 상승을 누렸고 그에 따른 실적 이슈도 다 소진이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관들의 실적이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추가 상승이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왜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냐면 AI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 전력망은 절대로 감당을 못할 정도이고요.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발전소를 계속해서 짓겠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반 가정이나 산업 현장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이 개통 연결을 신청하면 지금 4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년간의 실적은 이미 땡겨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난 4월 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개통 연결 신청 용량이 2010년엔 462기가와트였는데 지난해는 2598기가와트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량이 507기가와트인데 전년 대비해서 50%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는 ESS가 필수적이고 같은 사업을 하는 SK 이터닉스를 또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되겠죠. 네, ESS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신재생 에너지 ESS가 미국 대선 관련주, 특히 해리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이터닉스 역시 미 대선 수혜주로 같이 엮어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정책,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항상 미 대선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AI 발전의 이 대규모 전력 소모량 또 이에 따른 탄소 중립 때문이라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립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MS, 챗 GPT를 창시한 이 MS마저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정책이죠. 알리100이라는 이 정책을 달성한다고 공언을 해두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혹시 미 대선 전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1차적으로는 거기서 만약에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난다면 네. 미 대선 전에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 미 대선 이후에 또 분위기를 봐야겠죠. 또 누가 당선될지 지금 네. 솔직히 잘 모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내년에 아주 주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엔 다시 한번 또 매직 구간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기업 SK 이터닉스 지금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앞으로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나와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 장점을 그러니까 기업의 자신감을 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무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1대 0.2의 무상증자를 발표했고요. 무상증자 발표했고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달 20일에 무증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무증 물량이 상장되면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 1대 0.2이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준이 아니고 사실 지금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최근 흐름에서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하방 경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 구간도 좀 낮아지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최근 이제 나오고 있는 요 한 2주간의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고 상승을 보인다면 아주 좋은 이중 저점을 전저점을 확인하는 패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기대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지지라인은 최근 하락 추세대에서 생긴 매물대입니다. 15,000원대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17,5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언제나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간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보시는 그러니까 미 대선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나온다면 상승을 했을 때 전고점 자리가 27,000원인데
지금 자리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3,000원부터 25,000원 선까지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